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광산. 2005년 이곳에서는 수백여 구의 인골이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당시에 그 국민보도연맹원은 거기에 가입시키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죄과들을 사해주겠다.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에서 자행된 공포를 향한 학살.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묻어둬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일제강점기 보국광산이라 불리며 군사용 코발트를 생산하던 경산 코발트 광산. 일제의 패망 이후 방치되던 이곳에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끌려오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국가가 총을 들지 않는 민간인들을 전쟁이라 하는 시기에 한 자리에 모아서 불법적으로 처형한 사건입니다. 1949년 좌익전향자를 계몽한다는 명목 아래 조직된 국민보도연맹.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가입됐고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국민보도연맹원 거기에 가입시키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죄과들을 사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뭐 그런 감언 이술로 해서 이제 가입을 시키죠. 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이틀 후 6월 27일부터죠.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전국 경찰서에 그 요시 차린들을 예비 금속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전쟁 발발 직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약 2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한 전선. 그 사이 전선의 안쪽에 있던 경상도에서는 적군이 아닌 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그때는 이념 대립이 아주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코발트 광산에 여기 끌려온 분들은 경산, 청도, 영동,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가 이제 제일 이제 수직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아마 경찰들이 그래 하고 이제 그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뭐 학살을 했는 것 같아요. 거창, 가창, 칠곡, 문경, 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수도 없이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 그 진실은 오랜 기간 철저히 은폐되고 금기시됐습니다. 특히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는 대규모의 학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의 시신이 코발트를 끌어올리던 수직갱도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 그 주민들 정은회 하고 또 그 진실하여위원회에서 추정했는 게 한 3,500명이 희생되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저희 부친입니다. 부친이고 또 바로 밑에 삼촌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경찰에서 방공 훈련할 거 있다고 오락해가지고 그 길로 소식이 없고 내조 이야기 들어보니 경산에 집에 간다 하는 사람이 그 길로 다시 그 길로 와서 사살된 걸로 그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희생당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23세였습니다. 7월 달에 모내기를 하는 도중에 그 동네 이장이 오락한다고 그래 전가를 받고 논에 일을 하다가 잠시 갔다가 오면 된다고 그냥 그 길로 이제 어머님한테 갔다 오고 막 이런 소리도 못하고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금방 온다고. 그때 제가 태어나가 한 석 달 채 안 됐답니다. 부친이 대구역에 근무하시다가 그 46년도 대구 11사건에 거기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 이제 연행되어서 대구 형무소에서 1,250명이 이 경산 쪽으로 오면서 그 속에 아버지가 같이 안 왔겠나 그래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57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국가주도하에
경산 코발트 광산의 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 3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수백여 점의 유해와 유품이 수습됐지만 탄광 안에는 1000구 이상의 유해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해는 총 370개체 그리고 유품이 563점에 발굴이 됐어요. 유해는 당시 그 코발트 광산 수직갱도하고 수평갱도 모두 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 두 수직갱도와 수평갱도 만나는 곳에서 진흙과 함께 이렇게 엉켜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굴된 유품들은 아무래도 그 총살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그 다수의 탄피가 나왔는데 그 탄피는 M1하고 칼빈 소총 탄피 탄두가 나왔고 그 밖에도 76mm 고폭탄도 발굴이 됐어요. 또 특별하게 또 도장도 발굴이 됐었는데 그 도장에 박봉우라는 이름이 확인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유가족은 찾지 못했습니다. 중단된 경산 코발트 광산의 재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다행히 올해 3월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좁은 갱도 속 광차 레일을 따라 안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1차 발굴 당시 유해가 포함된 흙을 포장해둔 마대자루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끌어올려 수습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동굴 안에 약 한 10kg 정도의 포대 3,000개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동굴 안에 들어가서 지정을 해보니까 한 4,000개 이상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대 무게가 한 15kg에서 20kg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보다는 많은 양의 그 마대자루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해가 유실될까봐 저희는 이제 하나의 작은 유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유실될까봐 이제 제일 그 어려운 점이 있죠. 찾는데. 마대자루 1,100여 포대를 먼저 끌어올려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흙을 털어가며 그 속에 묻힌 유해를 찾는 고된 작업입니다. (7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이름 모를 사람들의 유해와 사건의 흔적들. 발굴 현장을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근데 보면 눈물도 나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국가에서 과연 이럴 수 있나?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슴 아픕니다. 온전한 유해는 한 골도 없으니까 3,500구가 희생된데도 한 구도 없으니까 정말 부모, 형제 지금 유골을 수습하는데 우리 손으로 못하고 70세월이라는 흘려가지고 지금 한다하니 또 자식된 도리로서 또 가족된 도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먼저 가슴을 메게 합니다. 흙을 털어낼 때마다 계속해서 뼈 조각이 발굴되지만 그 가족을 찾아갈 길은 요원합니다. 이 확인된 뼈 조각들은 보존 상태가 불량해서 대퇴골, 두개골 이렇게 부위만 일부 식별 가능한 상태부터 식별이 아예 불가능한 그냥 뼈 조각이다라고 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들도 혼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탄피나 쇠붙이, 헝겊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쯤에 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고 수습된 이 인골 부위들은 추모의 집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다음 발굴을 위한 사업도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화해, 그리고 위로입니다. 이 시설도 사실은 그지 좀 좁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는 또 시군에서라도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가지고 부지를 확보 좀 해가 그 유족들의 가슴 아픈 그 사연을 좀 마음속히 깊이 새기고 또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저희들이 가장 바람입니다. 그 사실은. 그 우리대기는 지금은 국가에서 진실 규명을 했으면은 이게 국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학살했다고 이게 진실 규명은 안 나왔습니까?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그 역사를 바로 이제 알리는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한 번만 사과해주면 우리 유족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게 우리 유족들이 지금 누구 원망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진실 규명만 밝혀주고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다 하는 거. 75년 동안 국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물며 항고령까지 내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했을 때 한 번만 사과해주면 된다. 이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어두웠던 시대, 차가운 동굴 속에서 벌어진 비극. 수천의 민간인들이 끌려와 영문도 모른 채 변을 당한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과거와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